미국이 파괴해온 세계의 민주주의. 7. 이 중동. 2. 미국은 중동에서 선거 개입, 군사 개입, 중앙정보국, CIA를 동원한 비밀 공작 등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중동 지역의 민주주의를 파괴해 왔는지 나라별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려 합니다. 1.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서쪽으로 이란, 북쪽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 동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파키스탄과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은 사방으로 통하는 요충지인 아프간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78년 4월 27일, 당시 아프간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누르 타라키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타라키 정부는 토지개혁, 종교개혁, 소련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 기반 시설 건설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아프간 내 친미 우파 세력을 사주해 기존 정부를 무너뜨리려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IA는 아프간 내 이슬람 기득권 세력과 친미 우파, 군벌 등을 묶어 반정부 무장 세력을 조직했습니다. 이 무장 세력을 성스러운 전쟁을 행하는 이슬람 전사라는 뜻의 무자헤딘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CIA를 통해 무자헤딘에 최저 3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아편 밀매까지 도왔습니다. 이렇게 몸집을 불려 10만 명에 이른 무자헤딘은 아프간 곳곳에서 관공서, 교육의료 시설 파괴, 교사이사 살해 등의 무차별 테러를 일삼으며 아프간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CIA는 무자헤딘을 동원해 아프간에서 내전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아프간 내 반군 세력과 무자헤딘을 대결하게 하고 무자헤딘이 소련에 도발하게 해 소련의 아프간 침공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아프간의 사회주의 정부는 1992년 4월 16일까지 유지되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된 아프간은 각 지역에서 군벌이 난립하는 내전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은 아프간 내전 시기인 1994년 등장했습니다. 탈레반은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아프간 곳곳에 난립한 군벌을 제압해 내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1996년 9월에는 아프간 수도 카불을 장악하며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아프간에서 내전이 지속되길 바랐던 미국으로서 탈레반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아프간에서 벌어진 전쟁, 내전과 관련해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지비그뉴 브레진스키의 말을 들어봅시다. 1997년 6월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한 브레진스키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고전했듯이 소련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였다며 미국이 부패한 아프가니스탄 군대나 체코에서 밀수한 소련제 무기를 무자헤딘에게 공급함으로써 자신의 지원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브레진스키가 카터 대통령에게 제출한 비밀 보고서에는 우리의 비밀 공작은 탁월한 발상이었다. 드디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이란 덫에 걸렸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당한 것을 경험하게 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아프간 내 반군을 지원하는 선전 활동과 비밀 공작에서도 이슬람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무자헤딘을 통해 아프간에 개입해온 미국은 조지 부시 정부 시기인 2001년 10월 아프간을 직접 침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명분으로 9.11 사건과 연관이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간에 있다는 점, 아프간에 있는 무장테러 조직 알카에다 제거 등을 들었습니다. 토미 프랭크스 미국 중부군 사령관은 우리의 목표는 빈 라덴과 알카에다보다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온 탈레반 정부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침공 뒤 탈레반 정부가 무너진 아프간에는 친미 성향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아프간의 정치는 미국이 주무르게 됩니다. 2001년에는 하미드 카르자이가 친미 아프간 과도 정부의 수반이 됐습니다. 카르자이는 2014년까지 아프간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선거를 거쳤다지만 카르자이는 미국이 뒤에서 움직여 당선된 꼭두각시 인사였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발맞춘 카르자이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해 아프간 민중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정권을 빼앗긴 탈레반이 오히려 아프간 민중 사이에서 더 큰 지지 기반을 다지게 됐습니다. 탈레반은 험준한 산악지대로 들어가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법으로 미군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탈레반의 노선이 민중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2014년 9월 카르자이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전 생중계 연설에서 아프간 전쟁은 우리에게 강요된 전쟁이고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이었다며 미국은 아프간의 평화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때늦은 고백이었지만 뒤늦게나마 아프간 혼란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카르자이 퇴임 뒤에는 미국계 아프간인인 아슈라프 가니가 아프간 대통령이 됐습니다. 고등학생 당시 미국에서 유학한 가니는 1990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아프간 대선에 출마하려 2009년에야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친미 중의 친미 인사가 가니의 실체입니다. 가니 정부 들어 아프간 정부의 무능과 부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프간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힘에 부친 미국은 더 이상 아프간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2021년 8월 미군을 다급히 빼내고 야반도주하듯 철수시켰습니다. 가니 역시 미군이 떠나자 아프간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해외 각국을 돌며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사라지고 새로운 탈레반 정부가 들어선 아프간에서는 아직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미국이 아프간에 무능하고 부패한 친미 정부를 세운 후과입니다. 미국이 개입한 아랍의 봄. 조지 부시 미국 정부는 2004년 6월 미국 조지아주 시아일랜드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확대 중동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중동 전역에 민주주의를 이식해서 평화체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은 확대 중동 구상을 구체화해 실행했습니다. 2008년 미국 뉴욕에서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소셜 네트워킹과 모바일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미국 국무부와 페이스북, 구글, MTV, 미국 최고 명문인 컬럼비아 로스쿨 등이 후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훗날 이집트에서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를 향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게 될 바셈 파티가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입니다. 파티는 우리는 연합을 조직하고 구축하는 방법을 배웠다. 확실한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의가 열리고 2년이 지난 2010년 12월 중동에서는 튀니지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의 파장으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알제리, 수단 등의 기존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이 현상을 서구 주요 언론은 이른바 아랍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아랍 세계에 민주주의의 봄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랍의 봄의 진실은 미국이 개입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랍의 봄에 관해 미국 정부는 자신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확대 중동 구상부터 시작해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아랍의 봄의 배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랍의 봄이 어떻게 촉발됐는지 살펴봅시다. 서구 주요 언론이 주장하는 아랍의 봄의 시작점은 튀니지입니다.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 중부 내륙 소도시의 청년 노점상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정부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규탄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튀니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나서 정부를 무너뜨렸다는 것이 서구 언론 보도의 핵심입니다. 시위는 몇 시간 만에 튀니지 전 지역으로 번졌고 인근 이집트, 예멘 등으로도 퍼져나가 각국의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시위 소식은 중동 청년들이 미국 사회관계망인 페이스북, 트위터로 알리며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미국과 서구 주요 언론은 아랍의 봄을 중동 민중들의 자발적인 민주화 시위라고 포장하지만 그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이 중동 각국의 시위를 주도한 이른바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지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랍의 봄에 관해 위키리크스는 미국 당국의 외교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와의 대담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진행한 미국의 민주주의 건설 캠페인이 시위를 선동하는 데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했고 민주화 운동의 핵심 지도자들은 미국인들에게서 캠페인, 새로운 미디어, 도구를 통한 조직화, 선거 감시 훈련을 배웠습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이집트의 4.6 청년운동, 바레인 인권센터, 예멘의 청년활동가 등 시위에 직접 참여한 단체와 개인들이 미국 측의 교육과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지원을 미국 국무부, CIA, 국민민주주의기금 NED, 국민민주주의연구소 NDI, 프리덤하우스, 국제공화당 연구소 IRI, 중동민주주의 프로젝트 등이 했습니다. 아랍의 봄이 일어나고 약 1년이 지난 2011년 11월 NDI가 워싱턴 DC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국제무역센터에서 2011 민주주의 어워드 만찬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아랍의 봄의 다음 단계를 주제로 한 행사의 토론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전 국무부 장관이 주도했습니다. 또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사에는 리비아, 바레인, 시리아, 이집트, 예멘 등 중동 각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가들과 전직 장관, 정치인, 변호사, 국회의원, 의사, 작가 등 명망가들도 참여했습니다. 즉, 미국의 관여 아래 중동 각국의 친미 인사들이 초청받은 행사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정황은 미국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아랍의 봄의 다각도로 개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끝까지 아랍의 봄에서의 직접 관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중동 민주주의 프로젝트의 스티븐 맥이너니 전무이사는 그들 중동 청년들의 기술과 연결망 개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훈련이 결국 일어난 일. 아랍의 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혁명이었다. 미국이 시작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한 건 미국은 중동 친미 인사들의 훈련을 돕고 미국 정부가 관여한 행사에 참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랍의 봄은 미국이 시작한 게 아니라는 위 주장은 궁색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아랍의 봄 이후 중동 각국의 정권이 교체됐지만 미국의 입맛에 딱 맞는 정권이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관여한 단체에서는 아랍의 봄 이후 중동 곳곳에 투쟁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이 더욱 노골적으로 중동에 개입해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맞는 정권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는 주장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인 IRI 회장 댄 설리번은 IRI 홈페이지에 올린 소개 글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IRI의 임무는 여러 전선에서 벌이는 전투라면서 나는 IRI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NED 회장 칼 거쉬머는 2016년 4월 25일 연설에서 아랍의 봄 이후 정세를 평가하면서 아랍의 봄에서의 시위는 독재자를 제거하거나 그 독재자를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며 지금 당장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투를 언급하며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과 교육자들, 지식인과 활동가, 노동자와 기업가들,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 현대 세계를 거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성공과 성취에 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끄는 그 세계 안에서 싸워야 한다. 무슬림 세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기는커녕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친구이자 동맹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거쉬머는 우리는 그들 중동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며 인간 존엄성, 사회정의, 민주적 권리와 절차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 투쟁의 결과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 공동의 문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아랍의 봄의 전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또 이후에도 관여단체를 통해 중동 각국의 민중들 사이에서 이른바 투쟁을 부추기며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시도를 두고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며 중동에 개입했지만 아부그라이브 감옥 사건이나 민간인에 대한 오폭 등이 겹치면서 위선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은 중동을 민주화하겠다는 노선으로 막대한 물량 공세와 더불어 전쟁을 통해 개입했다가 실패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아랍의 봄과 관련해서는 다소 의아한 점도 있습니다.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이집트의 무바라크, 튀니지의 벤 알리, 예멘의 살레 정부 등 친미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랍의 봄이 일어났는데도 미국은 친미 정부를 편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정권 유지를 도와달라고 한 이집트의 무바라크 측에 물러날 것을 압박하며 야권을 지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주의 이식을 강조한 미국의 구상을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튀니지, 이집트 등의 기존 정부는 말 잘 듣는 친미 정권이긴 했으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맞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이 점에서 중동 각국의 정권 교체는 미국의 이익에 따라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자신에게 더 큰 이득이 되리라 판단했을 법합니다.
바로 여기에 미국이 아랍의 봄에 개입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리비아. 반미와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부는 2011년 3월에 무너졌습니다. 이는 아랍의 봄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랍의 봄에 따른 리비아의 혼란을 틈타 미국이 카다피 정부를 공격해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본래 리비아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친미 성향 왕정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리비아군 대위 카다피가 1969년 9월에 왕정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카다피는 집권하자 1000개가 넘는 리비아의 흩어진 부족을 아우르며 통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를 위해 카다피 정부는 엑손, 텍사코 등 거대 미국 석유회사가 쥐고 흔들던 리비아 석유 산업의 국유화를 착수했습니다. 또 미국 등 서구가 개입해 독점하고 있던 리비아 은행의 주식 과반을 국유화 조치했습니다. 카다피 정부는 수익을 리비아 민중에게 분배하고 식량 생산 증대, 사회 기반 시설 건설 등에도 썼습니다. 미국은 자신과 맞서는 카다피 정부를 무너뜨리려 공작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수십 년 넘게 카다피 정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다피 정부는 미국을 향한 대응 수위를 높였고 핵무기 개발도 추진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카다피 정부를 인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03년 리비아, 미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리비아에도 점차 안정과 평화가 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합의를 미루며 진정성의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랍의 봄의 파장이 리비아에도 미치며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카다피 정부와 한 약속을 깼습니다. 2011년 3월 미군이 나토군을 앞세워 리비아를 침공해 같은 해 10월 카다피를 살해하고 정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카다피 정부가 무너진 리비아는 극심한 혼란과 분열에 빠졌습니다. 현재 리비아는 미국이 지지하는 서부와 미국에 맞서는 동부로 정권이 나뉘어 사실상 나라가 반쪽이 난 현황입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된 리비아에서는 분단과 내전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